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ep Bayesian Active Learning with Image Data라는 논문입니다. 순서는 Introduction부터 해가지고 그 논문 흐름이랑 비슷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어,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uncertainty를 어떻게 잘 캡처를 할까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기로 유명한 야링갈 교수님의 논문이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약간 아웃데이트된 느낌이 있는데, ICML 17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논문이고, 해당 분야에서는 좀 세미나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워드는 액티브 러닝하고, 특히 이제 언설턴티 기반의 액티브 러닝, 이고 테크닉을 이제 베이전 딥러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미지에 한정돼 있긴 한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위한 액티브 러닝, 특히 이제 언서튼티 기반의 그 쿼리 셀렉션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활용을 하고요. 그 언서튼티 기반의 쿼리 셀렉션을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베이전 뉴럴 네트워크, 어, 베이전 딥러닝을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 논문 자체에서는 이제 제안을 하진 않고 요 아래 논문, 그 몬테칼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요 논문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그 테크닉을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논문에서 활용을 합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어, 대부분의 그 액티브 러닝 연구가 그렇듯이 레이블 데이터를 컬렉팅 하는 게 어렵다, 코스틀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떨 때는 특이한 경우에 그 메디컬 이미징이나 우리가 하는 매뉴팩처링도 비슷한데요. 도메인 전문가의 어떤 지식이 레이블링을 위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이제 액티브 러닝인데요. 액티브 러닝은 러닝 머신을 활용하는 유저가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레이블을 해줄 수 있다는 상황이 있을 때 대신에 레이블링 버짓이 좀 한정돼 있을 때 이 모델로 하여금 러닝 머신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할지를 고르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레이블을 부여받을지를 잘 쿼리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고 사실은 DOE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게 좋냐면, 데이터 에피션시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레이블링, 코스트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액티비전 펑션이, 으로 이제 액티브 러닝이 어떤 메인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는데, 액티비전 펑션은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혹은 언레이블 데이터 풀이나 뭐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오라클,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블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이제 레이블을 해줘야 할지를 결국 골라주는 어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우리가 어떤 모델 기반의 에크시션 펑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인풋 데이터가 풀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가 들어가고 현재 이제 모델 스타러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 레이블을 이제 얻기 위해서 쿼리를 해야 될지를 이제 골라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액티브 러닝을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특히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에 적용할 때 사실 요 논문이 이제 좀 지금에 비해서는 어,
그 과거의 논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몇 가지 어떤 그 한계점은 뭐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한정돼 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뉴럴넷이 아니고 뭐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 예를 들어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알고리즘들 뭐 커널 기반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져서 뉴럴넷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 딥러닝을 위한 액티브 러닝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이 스몰 데이터셋, 그 메디컬 이미징이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큰 레이블 데이터셋에 어, 대해서 이제 학습이 돼야 좀 작동이 된다. 뭐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언설튼티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그 컨벤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모델 언설튼티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그 딥러닝 외엔 액티브 러닝에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전 딥러닝 기반의 액티브 러닝을 제안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프레딕트 모델로는 베이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하고 그뭐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그리고 언설튼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음, 굉장히 결국 이제 핵심은 쿼리 스트래티지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먼저 그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쿼리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덴시티를 보거나 혹은 다이버시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언레이블 데이터 혹은 true 데이터 제너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쿼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장 그 대표성이 있는 샘플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제 모델로 하여금 잘 분류를 더 잘하게 하거나 혹은 뭐 더 잘 회귀를 하거나 분류라고 예를 들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근처에 있는 것들을 꼭 뽑아야 되지 않거든요. 가장 레프레젠티브한 샘플을 뽑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재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설트 베이스가 있는데요. 언설트 베이스는 결국 이 모델이 현재 학습한 상태에서 예측을 했을 때 가장 언설튼하게 예측이 된 것들 을 예측이 된 샘플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점차 이제 레이블링을 진행할수록 액티브 러닝 스테이지에서 가장 언설튼한 걸 뽑을수록 모델 언설튼티가 점차적으로 이제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반면에 전체적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언설티를 좀 집중해서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어프로치는 expected model change처럼 요 데이터에 대해 요 샘플에 대해서 쿼리를 해가지고 레이블을 얻고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했을 때 모델이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가 되냐, 얼마나 많이 바뀌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쿼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앙상블 베이스처럼 QBC처럼 그 모델을 여러 개 만들거나 혹은 서로 다른 모델의 아웃풋이 얼마나 동일한 샘플에 대한 프레딕션이 차이가 있냐, 또 얼마나 이렇게 디서그링 하냐,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쿼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전통적인 어떤 알고리즘들,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 프레딕트 모델을 활용해서 이 어떤 마진을 계산하거나 언설튼티를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그 모델 결국 이제 모델 언설튼티, 이렇게 프레딕티브 언설튼티를 기반으로 쿼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사실은 요 논문 이후에 나온 연구들이 좀 주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다이버시티 혹은 이제 뭐 휴리스틱하게 그 러닝 로스를 활용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활용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을 기반으로 쿼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언설튼티 기반으로 특히 이제 언설튼티를 잘 캡처할 수, 모델 언설튼티를 잘 캡처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방법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언설튼티가 왜 중요하냐,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언설튼티는 어, 어, 여기서 이제 잘못된데 이게 certainty인데 certainty의 부족,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거나 있어서 이 certainty 확신도의 어떤 부족한 상태인데 왜 확신도가 부족하냐면 데이터하고 결국 knowledge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uncertainty를 잘 캡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시킨 이 러닝 머신이 이 모델 자체가 어떤 걸 모르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이 모델이 언설튼티를 잘 캡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언설튼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데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내재된 언설튼티, 예를 들어 뭐 메저먼트 에러나 랜덤리스 같은 걸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엘리어터럴 언설튼티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모델이나 하이포테시스가 이 어떤 우리가 캡처하려는 현상을 잘 충분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뭐 결국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나오는 에피스템 언설튼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 특히 이제 굉장히 심층 깊게 쌓은 뉴럴 네트워크들은 예측에서의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 오버 컨피던스는 얘가 몰라야 되는 이 모델이 확실하게 하면 안 되는 상황, 특히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도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코스트 센시티브한 그 디시전 메이킹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특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옵설브한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는 옵설브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데이터가 있을 때 왼쪽에서 보면 당연하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학습 때 활용을 했으니까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때 모델이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 레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시키면은, 그냥 예측을 하는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맞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예측에 대한 컨피던스를 이제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이게 뭐, unjustified high confidence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 어떤 설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이 uncertainty 에스티메이션이 불가능하고 퀀티피케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reliable한 어떤 prediction을 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이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에 대한 해석 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언설튼티를 잘 캡처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가 베이시안 러닝인데요. 베이시안 러닝은 결국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면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 이 파라메트릭 모델 기준에서 옵티멀 웨이트를 찾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MLE 같은 걸 하고, 근데 MLE는 아시다시피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어, 파라미터 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고, 결국 그 MAP도 비슷하게, MAP도 그 likelihood, 결국 이 posterior가 likelihood하고, prior의 그 product와 proportion 하니까, 요 두 개의 그, 분자 있는 텀만 써가지고, 어, 이 posterior하고 prior의 product를, maximize 하는, 그 optimal weight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뭐, 결국 MAP 같은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prior를 regulation처럼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point estimate입니다. 그러니까 fully Bayesian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exact cost예요. 어떤 그 given 데이터가 있을 때 셋업 파라미터가 따르는 어떤 probability density를 추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xact하게는 이제 요 marginal distribution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널리티컬하게 뭐, 특정 경우에 포스티리어를, 계산을 해서, 어, 애널리티컬한 포스티리어를 이제, 활용을 하는, 뭐,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익셉 포스티리어를 찾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가 기본 데이터가 없을 때, 여전히 갖고 있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되고,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있고 우리 기본 데이터가 있는 라이클리드 그 마진을 통해서 그리고 포스티리어가 업데이트 프라이어가 이제 포스티리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기본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잘 업데이트가 되는 어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베이지한 어, 모델 업데이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지한 인퍼런스는 결국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그 모델의 포스티리어를 추정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포스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포스트 프레딕티브를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뉴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 파라미터 언서티를 고려해서 이 likelihood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를 우리가 계산한 이 포스티어에 그 웨이트를 이제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 마지노라이즈 아웃 해주면은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언저리가 고려된 그 포스트 프레딕티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그 파라미터 셋을 샘플해가지고, 포스트 프레딕티브 계산하는 것처럼, 봐서 저는 이제 베이션 모델 에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이그색 포스트를 쓰든, 혹은 이걸 이제 근사하는, 그런 포스트를 쓰든, 요지는 이 파라미터의 언서튼티를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어, 뭐 여기 다양한 방법을 써서 결국 얻은 이 포스트리어 혹은 뭐 근사되어 있는 포스트리어를 활용해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predicted distribution의 어떤 uncertainty를 정량화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결국 그 predicted distribution의 어떤 variance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기존의 ML이나 MAP 는 전혀 이제 사실은 그 predictive distribution의 베리언스를 고려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서 베이지언 러닝 기반의 어떤 방법론들은 그 예측의 어떤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말씀드린 이제 베이지언 모델 에버리징은 결국 포스트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뭐 라이클리드가 있고 우리가 observed 데이터가 있을 때 계산했던 이 포스티어로 그, 어, 웨이트를 마치 주는 듯이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그 파라미터, 그 모든 세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마지노라이즈 아웃을 해주면은 이 포스트 프로젝트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베이전 메서드를 그 뉴런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그젝 포스트리어가 개선이 됐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사실 그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어떤 베이전 메서드를 적용하기가 힘든 한계점은 뭐, 그, 인트랙티빌리티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 마지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널조차 사실은 어, 그- 이 포스트에 대해서 마지널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가 사실 우리가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거나, 혹은 하이 디멘션이거나 했을 때, 이 그 분모 텀 자체가 이제 애널리티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트랙터빌리티 이슈가 생기고, 요, 그게 이제 뭐 포스테어가 굉장히 그 하일리 non 컨벡스하다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θ가 디멘션이 너무 클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전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포스티리어를 한번 잘 찾아보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연구로는 뭐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처럼 엠잼스처럼 우리가 어떤 그 마크업 체인을 컨스트럭트를 하자 대신에 어떤 특정 마크업 체인이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타겟 포스티리어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인베리어 메저로 하는 그런 어떤 마크업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잘 컨버지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마크업 체인에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샘플하면 이게 마치 그 타겟 포스트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포스트리어에서 샘플한 것과 동일한 어떤 샘플들이 뽑힐 거다. 뭐 그런 어떤 MCMS 기반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뭐 해밀턴이나 몬테칼로도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이걸 이제 미니 배치로 잘라가지고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MCMC 비슷하게 뭐 SGLD도 있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해밀턴이 몬테칼로 뭐 그런 어떤 MCMC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짧게는 이제 그 스텝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샘플링을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국 언제 이제 그 튜닝을 잘 해야 이제 버డిం이 좀 짧아지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컨버전스가 좀 느리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가 있고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결국 이 true posterior를 잘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요 오른쪽 그 그림처럼 이 true posterior를 잘 근사하는 어떤 surrogate posterior나 그 베리에이션 posterior를 상정해서 이 true posterior하고 베리에이션 posterior의 어떤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꼭 디스턴스진 않는데, 어쨌든 요 거리를 그잘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어, 문제를 이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라고 해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제로 이렇게, 어, 그 포스트에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요 민과 그 시그마가 결국은 어떤 그 샘플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랜덤 노이즈를 가우시안에서 뽑아서 어, 그 멀티플리케이티브하게 그렇게 샘플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백프로포게이션 되도록 뭐 그런 어떤 테크닉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비슷하게 베이슨 인프런스를 하는데 뭐 노이지한 옵티미제이션을 활용한 방법들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재적으로는 대부분 그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미터가 100개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민페이드 베리에이션 인ference를 쓰면 100개 다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보고 이 그 베리에이셔널 포스티리어가 그 각각의 포스티리어에 대해서 팩터라이즈 되게 가져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라플라스 어프로스메이션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포스티리어를 간단한 어떤 가우시안 특히 이제 이 MAP 솔루션을 그민 벡터로 가지고 멀티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그 어, 이 해시안의 인버스를 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가우시안으로 트루 포스티어를 잘 근사하는 뭐 그런 어떤 방식이 이제 라플라스 옵스레이션인데요. 결국 이제 이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잘 근사하냐. 왜냐면 이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 인버스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를 그냥 다이거널 피셔 인포메이션을 써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그 다이아고널보다는 뭐 어떤 파라미터 간의 어떤 뭐 좀 더 그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자. 그 다이아고널한 코베런스 매트릭스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커버처를 이 커버처가 결국 코베런스 펑션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코베런스 펑션을 잘 어프로크시메이트 하는 뭐 그런 커넥터 팩터 어프로크시메이션 같은 뭐 그런 어떤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expectation propagation 같은 걸로 이제 어, 그 approximate inference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좀 베이지안은 아니지만 이 모델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이 predictive distribution을 이 잘 캘리브레이트 돼 수 있도록 우리가 어 확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잘 캘리브레이션 돼 있다는 거는 모델이 어떤 샘플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의 확신도를 가지고 예측하면 이 정확도를 봤을 때도 한 70%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로 확신도를 가지고 예측을 다 했는데 정확도가 70이면은 그거 이제 오버 컨피던스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정확도가 한 30% 정도, 그 확신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확도 100%다. 그건 또 이제 그 모델의 어떤 그 언설티티가 잘 캘리브레이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리스틱하게 뭐 플랫 스케일링을 하거나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컨포멀 프레딕션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도 이제 대안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요 연구에서는 결국 이 베리에이션 인ference를 이 드롭아웃들 테스트 타임에 활용하는 그 몬테칼로 드롭아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요게 이제 결국 그 테스트 타임에 드롭아웃을 적용한 어, 그 시도 자체가 결국 approximate Bayesian inference를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는 그 논문에 기반한 요 몬테칼로 드롭아웃 테크닉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이전 CNN 이라고 이제 뭐 챕터 이름 붙어 있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어떤 CNN은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하이 디멘션 데이터에 적합하고, 근데 연구에서는 이 하이 디멘션 데이터에 적합하지만 오버 컨피던트 하기 학습이 굉장히 쉽게 되는 CNN에 대해서 이 베이전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이 프레딕티브 언서튼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전 CNN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오메가로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제 오메가가 따르는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베이지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그 정보가 있고 기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프라이어를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포스트를 결국 어, 옵티멀하게 업데이트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베이지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의 레이블이 결국 어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그 멀티노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 라고 이제 어 likelihood를 또 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프록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몬테칼로 드롭아웃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이 스토캐스틱한 레귤레이션 테크닉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어프록시메이트 인퍼런스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몬테칼로 드롭아웃은 그 이름에 나온 것처럼 그 드롭아웃 자체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어, 그 여러 개가 레이어가 쌓여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피드포워드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유닛이 i고 레이어가 l이라고 인덱스가 돼 있을 때요. 우리가 이런 어떤 G를 그러니까 프리 액티베이션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에 어떤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진 그거를 이제 그 넌리니어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에 태워가지고 얻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액티베이션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드롭아웃을 쓰면은 우리가 그 어떤 어 버누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샘플을 해서 거기에 이제 리얼라이즈된 값을 가지고 인풋에 대해서 뭐그 프로덕트 와이즈하게 이제 곱셈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노드를 꺼주는 거죠. 그 노드 기준에서 보면은,
특정 노드, 각각의 노드를 어떤 dropout probability를 가지고 어, 그냥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드를 끈다는 게 결국 그 인풋에서의 어떤 그 특정 배력을 특정 디멘션을 그냥 0으로 바꾼다,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인풋에 대해서 일부가 좀 꺼진 인풋을 웨이트하고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태우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도 이 P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 이 마스킹은 또 똑같이 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요거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 웨이 스케일링 룰을 활용해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이 dropout probability에 곱하는 그 파라미터 자체를 스케일링 하는 식으로 해서 인퍼런스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을 그 트레이닝에 적용할 때 결국 우리가 그 모델을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옵티마이즈하는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뭐냐, 특히 이제 L2 레귤레이션을 웨이트에 대해 걸어줬을 때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요게 이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리고 리그레이션이면 뭐 스퀘어드 로스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적합한 로스 펑션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거 그냥 W로 다 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L2 레귤레이션이 걸려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어 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드롭아웃을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 또 활용하고, 그런 식이 결국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는 거랑 똑같다. 특히 이 딥 가우시안 프로세스 포스티리어를 근사하는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와 우리가 쓰는 이렇게 드롭아웃 트레이닝이 결국 동일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딥 가우시안 프로세스 포스티리어를 잘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보면은, 저도 100%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아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결국, 펑션 F에 대해서 이 non-parametric한 prior distribution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실론은 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샘플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펑션은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제로민을 일단 가정하면 민 벡터가 0이 되고, 요게 이제 결국 그 코베런스 펑션, 그러니까 커널 펑션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어떤 x가 뭐 그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엘리먼트가 결국 이 커널 펑션을 통해서 계산되었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 어, 이 곱셈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널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커널을 어떻게 잡냐가 되는 거죠. 각각 샘플에 대한 어떤 그 커널, 그 하이 디멘셔널에서의 그 이너 프로덕트 두 샘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가 중요하고, 사실은 뭐 리니어 커널이나 뭐 알비엣 커널, 어떤 굉장히 딥한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는 뭐 그런 어떤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합치기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 쓰는 게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그 포스를 분산하는 거냐라고에 대한 그 정리가 이제 좀 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코베런스 펑션을 이렇게 이제 그 커널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요 W하고 이 B를 그냥 트레이너블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된 커널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은 어떤 프라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이멘셔널리티는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K는 결국 그 히든 레이어의 다이멘셔널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지 K는. 그러면 이제 그 GP의 그 제네틱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적었던 것처럼 적게 되면, 적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그 샘플, 여러 개 있는, 또, 트레이닝셋에 있는, 라지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런 어떤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이 코베런스 펑션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한 그 커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널은 요거에 의해서,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 있던 것,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추정한 어떤 커널을 활용해가지고,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이제 그 가션 프로세스 포스트를 어프로스메이트 하는데 어떤 걸로 하냐면 이제 억실러리 랜덤 베리어블 W하고 E를 가지고 이 포스트를 추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팩터라이제이션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 중요한 그냥 진짜 웨이트 바이어스가 아닌 웨이트들 또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민필 베리에이션 디퍼런스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각각의 그 W는 어떤 특정 민값을 가지는 이 가우시안하고 그리고 민의 이 0의 그 민 밸류를 가지는 어떤 두 번째 가우시안의 어떤 믹스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믹싱 파라미터를 이제 코에피션트를 P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 당연하게도 이제 아까 히든 다이멘셔널리티가 뭐 라지 K였으니까 이렇게 뭐 디멘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걸 이제 그 어, 웨이트 기준에서 보면 그, 어, 레이어 레이어를 어떤 정의하는 웨이트 기준에서 보면 그 인풋의 어떤 다이멘셔널리티 곱하기 아웃풋의 다이멘셔널리티로 이제 다이멘셔널리티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B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프라이어를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포스terior를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서는 결국 그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의 로그 씌운 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모든 어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기반의 방법들이 결국 요거를 함으로써 어 사실은 이 true posterior하고 우리가 상정한 베리에이션 포스terior의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의 K 다이버전스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이렇게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걸린 식 대신에 우리가 트레이너블한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마지노라이제이션 들어간 이 첫 번째 텀하고 이 프라이어하고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의 K 다이버전스가 로 구성된 이 두 개의 식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해 보면은 그리고 뭐 그 각각의 샘플이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이 W하고 그 B를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그 픽스된 스토캐스틱 하지 않은 그 웨이트 M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이제 드롭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Z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P 값으로 정의된 그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이 되고 그 Z를 가지고 어떤 그, 그 웨이트에 이제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니스를 주는 식으로 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모두 다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결국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하는 것은 요것이거든요. 근데 요 식에서의 첫 번째 term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W하고 B를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근사를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어 이 W하고 B에 대한 어떤 리얼라이제이션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사실 그 어떤 랜덤
이 어떤 데시티에서 뽑혀가지고 그 랜덤리스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리얼라이제이션을 한 값을 우리가 햇을 씌워줘서 생각을 하고 결국 이 W 햇과 B 햇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라이즈 어, 되도록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데리베이션은 어, 야린결 교수님의 그 테시스나 요 논문의 그 어펜딕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건 이제 스케일링의 인베리언트 하니까 그냥 스케일링을 뭐 원 오버 타우 n으로 이제 어, 그, 어, 이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티브를 스케일을 해주면 이런 식의 어떤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롭아웃 트레이닝에서 활용하는 어떤 로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었고 결국 이제 요 위의 식과 요게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결론은 그러니까 버너의 어프로크시메이션 특히 이제 뭐 그냥 여기서는 dropout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이 dropout distribution이 딥 가우시안 포스тер를 딥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포스티어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다. 왜냐면 유도해 보니까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똑같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딥 GP 포스티어를 드롭아웃을 쓰면은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니까 그냥 드롭아웃을 써가지고 인주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하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포스테어에서 샘플해가지고 베이션 인퍼런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딥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제 그 펑셔널 컴포지션 오브 GPS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요. 여러 개의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제 쌓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뉴럴넷처럼 하나의 레이어가 마치 이제 하나의 GP가 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GP 아웃풋이 두 번째 GP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순차적으로 버티컬하게 컴포지션 돼 있는 그런 형태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arbitrary한 depth하고 nonlinearity 플러스 dropout이 걸려 있는 neural 네트워크는 arbitrary depth하고 nonlinearity를 사용한 neural 네트워크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approximation 하고요. 그거 이제 dropout을 추가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도 딥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approximation 할 수 있다고 여기 연구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테칼로 드롭아웃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는 이 노드를 그죠? 그 어떤 레이어의 인풋에서의 일부를 뭐 스토캐스틱하게 마스킹을 하는데 이렇게 구현을 할 때는 그 각각의 웨이트가 적용되기 전에 드롭아웃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일부 이렇게 잘 꺼주는 거죠. 그 디멘션을 잘 맞춰가지고 끄면 그러니까 노드를 끄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웨이 스케일링 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할 때, 그 프레딕션 할 때는 드롭아웃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웨이트를 이제 드롭아웃 프로베빌리티 P로 스케일을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는데 어, 이 연구의 몬테칼로 드롭아웃은 인퍼런스 할 때도 드롭아웃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그 어떤 그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활용하는 것처럼 이 큐 모드 포스티어를 근사하는 어떤 베리에이션 포스티어에서 어프로크시메이트 샘플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 믹스 오브 투 가우시안 그 미니 하나는 가우시안 컴포넌트가 미니 0이고 하나는 미니 0이 아닙니다. 트레이너블하게 두 개의 이제 그 가우시안의 믹스처를 어, 가지고 이제 근사를 하는데 그게 결국 그 베르누이 베리션 디스트리뷰션 혹은 뭐 드롭아웃 베리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파라미터 100개라고 하면은 각각 100개에 대한 그 포스트가 팩토라이제이션 되지 않고 이 연구에서는 그 민펠 베리션에 따라서 다르게 어느 정도의 그 웨이트 코릴레이션을 좀 가져갔는데요. 그게 이제 각각의 웨이트 로우를
대한 포스terior를 팩토라이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좀 조금의 차이점이 있고 포스트 프레딕티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샘플에 대한 그 포스트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true posterior로 웨이트가 된 likelihood를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마지노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이렇게 이건 이제 당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베리슨 인퍼런스 쓰는 거니까 요 true posterior를 근사하는 베리슨 포스티어를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dropout 디스트리뷰션이든 뭐 다른 것이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몬테칼로 dropout에서는 이 dropout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이제 갈아 끼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어프로크시메이션 샘플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라지 T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포스트 프레딕티브를 계산할 수가 있다. 누메리컬하게 뭐 그런 어떤 방법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그 이 언설튼티를 그 베이션 CNN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언설튼티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베이션 CNN의 몬테칼로 드롭아웃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액티브 러닝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풋 샘플들이 이 풀 데이터에서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애퀴지션 펑션은 아, 우리가 현재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의 학습된 어떤 스테터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각각의 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애퀴지션 펑션을 이 두 개 넣으면은 이걸 이제 그 쿼리를 할지 말지를 그냥 결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 언설텐티를 고려를 한다면 어떤 프레딕티브 베리언스를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반면에 그 이미지 같은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많기 때문에 좀 랜덤하게 풀 데이터에 대해서, 그 언랩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 방법이 당연히 베이스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맥스 엔트로피는 어, 각각의 샘플에 대한 그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그 엔트로피를 이제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애널리티컬하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큰 샘플들을 계속 레이블을 해주면은 계속 점차 이렇게 레이블링이 진행되면 모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모델의 언설틴티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맥시멈 엔트로피를 가지는 샘플들이 이제 쿼리를 하는 그런 어떤 스트래티지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리스트 컨피던스한 어떤 프레딕션을 하는 샘플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하는 뭐 그런 그 베이션 레이시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클래스에 대한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 소프트맥스라고 분류된 그 어떤 소프트맥스 아웃풋인데 각각의 그 엘리먼트를 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그마 C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한 그런 좀민 스탠다드 STD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일드라고 해가지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 Y하고 그 파라미터의 어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퀴지션 펑션 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식에서 보시다시피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텀은 이 결국 이 프레딕션 자체가 엔트로피 이후에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해야 되니까 요게 커야 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커야 된다. 불확실해야 된다. 플러스 어 그 이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 이 라이클리후드가 그 포스티어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됐을 때 값이 요게 이제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익스펙테이 익스펙테이션 값이 작아야 이제 전체가 커지니까 작다는 건 이제 엔트로피가 각각의 어떤 그 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작은 거다. 각각은 확신을 하는데 어 계속 샘플할 때마다 높은 확신도로 서로 다른 어떤 disagreeing한 confident prediction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그 평균적으로는 하이 언설튼티를 가지는 어떤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그런 어떤 샘플들을 이제 쿼리를 하겠다. 그게 이제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disagreement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클래스에 대한 그 probability가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 요게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몬테칼로 잡버를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 포스트웨어, 그 베이션 포스트웨어, 그러니까 몬테칼로 그 드랍아웃 디스트리뷰션 에서 뽑은 어떤 그 샘플들을 이제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냥 뭐 평균을 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그 단순하게 뭐 드랍아웃을 할 때마다 그 테스트 타임에 드랍아웃을 할 때마다 계속 피 값이 다르게 계속 버는해서 샘플마다 그 웨이트마다 뽑아가지고 그 마스킹을 해주니까 그 프레딕션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다섯 개의 에퀴지션 펑션 모두 그냥 몬테칼로 잡버스를 굉장히 그 트리비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이그 바이드 이런 어떤 그 오브젝티브를 몬테칼로 잡버스로 근사를 어떻게 하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아까 썼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연히 아는 것처럼 요 각각 그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는 요렇게 그냥 당연하게 좀 정의가 되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 이제 쭉 풀어서 쓰면 특히 이제 그 포스트 프레딕티브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포스티어를 활용한 어떤 인테그레이션 형태로 이제 텀이 바뀔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치를 해주고 음, 그걸 계속 유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거 이 실제 포스트를 모르니까 이 베리션 포스트웨어로 값을 끼워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하면 각각의 그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그 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굉장히 사실은 그 몬테칼로 방식으로 드랍아웃을 이제 뭐 10번 뭐 혹은 30번 해서 그 나온 그 결과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애널리티컬하게 이 에퀴지션 펑션의 값을 이렇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냥 근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 하니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샘플링 많이 할수록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근사 값은 실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을 잘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액티브 러닝에는 어떻게 쓰냐 이제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요 몬테칼로 드롭아웃을 쓰면은 베이전스에는 특히 이제 언설튼티를 캡처하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써본 겁니다. 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개, 그 랜덤 베이스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스트 그 베리에이션 레이시오도 있고 뭐 바이드도 있고 그렇게 다섯 개의 어떤 에퀴지 펑션을 다 실험을 해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엠리스트 셋업을 잡아가지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터레이션이 한 100번 정도, 그리고 각각 이터레이션마다 그 쿼리 사이즈가 한 샘플이 10개 정도 정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얻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실험 세팅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뭐 바이드하고 베이션 레이시하고 맥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각각 이제 실험 결과 있는 것이고요. 그, 어, 이 빨간색이 그 몬테칼로 드랍아웃을 CNN에 적용한 해서 언설튼티를 기반으로 이제 애퀴지션 한 거, 그리고 그 모델 언설튼티가 고려되지 않은 그 바이드, 이 모델을 활용한 바이드 기반의 그 애퀴지션 펑션을 썼을 때의 액티브한 성능. 근데 뭐 아시다시피 보실 수 있겠지만 베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그 스토캐스틱한 모델들, 베이전 딥러닝을 활용을 했을 때
어, 그 학습 초반에 더 좋은 성능 개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액티브 러닝이 끝마쳐졌을 때도 더 높은 성능을 이제 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임피리컬하게 어떤 그 모델의 컨피던스가 그 언설튼티를 고려했을 때 이 모델 컨피던스가 잘 캘리브레이션이 됐으니까 이런 어떤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MBR이라고 하는 좀 전통적인 어떤 방법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IBF 커널 기반의 가우시안 랜덤 필드 모델을 활용한 어, 그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뭐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썼을 때 엠리스트에서 일부러 그 두 개의 디짓만 골라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 그 몬테칼로 잡아을 활용을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 하는 게 뭐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액티브 러닝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셋업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레이블 데이터는 적고 언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은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학습에 직접적으로 좀 고려를 하죠. 그 데이터 어떤 디스트리뷰션 학습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액티브 러닝은 실제 이 모델 학습할 때는 현재 갖고 있는 레이블드 셋만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BAT 같은 거는 조금 더 성능이 높긴 하지만, 어, 일반적인 다른 준지도 학습 방법들의 어떤 성능과 보다 조금 나은, 특히 이제 베리에이션 레이쇼를 활용한, 액티브 러닝을 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 잘 쿼리 해가지고 잘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 소수의 레이블드 셋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준지도 학습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뭐 낼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전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뭐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데이터셋이 작습니다. 여기서 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 러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발드 애퀴지션 펑션을 활용을 해서 뭐 랜덤 베이스라인하고 이제 성능 비교를 한 건데요. 뭐 AUC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좀 사이즈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어떤 이벨리에이션 할 때 랜덤리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스플릿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셋을 그냥 스플릿을 두 번 해가지고 각각 이벨리에이션 해서 요거 그냥 두 개를 둘 다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뭐 이게 몬테칼로 드롭아웃을 바이드랑 사용했을 때 더 랜덤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어떤 성능을 낸다 AUC 측면에서 뭐 그런 것이 있고 뭐 요거는 그냥 데이터셋 자체가 작아서 뭐 이렇게 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fully supervised 베이스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액티브 러닝 끝났을 때 어, 얻어지는 레이블드 셋, 샘플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샘플 개수와 동일한 어떤 사이즈로 그냥 처음부터 이제 풀리 슈퍼바이저하게 학습시킨 그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요 액티브 러닝 했을 때, 그 풀리 슈퍼바이저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는 이제 언설턴티 기반의 액티브 러닝 하면은 노이즈한 샘플을 좀 피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쩔 수 없이 클래스 밸런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인 거가 좀 적은 거죠, 숫자가. 암이 아닌 어떤 비나인한 게 한 여덟 80개 그리고 멜리그넌트한 게 20개 뭐 그렇게 비율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이 바이드를 쓴 언설튼티 기반의 샘플링, 이제 몬테카를로 접근을 썼을 때, 이 포지티브한 샘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샘플들을 더 많이 이제 쿼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포지티브 샘플을 더 많이 이제 빈도로 봤을 때
또 높은 빈도를 가지고 쿼리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어떤 게, 결국 이 포지티브 샘플, 마이너리티 클래스 샘플들을 쿼리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인포메이티브한 샘플들을 쿼리한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인데요. 어, 뭐 이야기가 뭐 길었는데, 언설튼티를 잘 고려하는 뉴럴 네트워크 사용해서 언설튼티를 잘 고려해가지고 액티브 러닝 하겠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언설튼티 어떻게 잡냐면 베이전 인퍼런스를 적용을 하는데,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활용을 하는데, 몬테칼로 조합와서 특히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설튼티가 얻어졌을 때 이 언설튼티를 기반으로 어, 그 어떤 샘플들이 이제 쿼리할지 정의하는 이 애퀴지션 펑션들, 다양한 애퀴지션 펑션들을 이제 실험을 했고 고려를 했고요. 뭐 엠니스트하고 이 캔서 다이그노시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언설튼티를 고려했을 때 몬테칼로 조합으로 활용을 해서 고려했을 때 이제 액티브 러닝 성능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높은 보통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한계점하고 이제 향후 연구는 어, 익스페리멘트 밸리데이션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언설튼티만 기반의 액티브 러닝과 비교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당연하게 이제 데이터 다이버시티는 뭐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어떤 쿼리 스트래티지와는 뭐 비교가 좀 없다.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베이지언 기반의 방법들은 프레딕션을 할 때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10번이고 30번이고 드롭아웃을 쓴다고 하면 조금 낮긴 한데, 뭐 어쨌든 서로 다른 어떤 모델 리얼라이제이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프레딕션하고 그 프레딕션 값들을 이제 평균낸 여기 MC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거기 이제 내재적으로 컴퓨테이션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극복돼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